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토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는 폭풍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전남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풍설주의보는 폭풍주의보와 폭설주의보를 합친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계속 내릴 것으로 여러분 이 목소리 익숙하시죠? 네. 또 한여름에 이렇게 겨울 소식을 듣는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요. 오늘은요. 오랫동안 KBS 9시 뉴스 앵커로 또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해 주셨던 분입니다. 신은경 전 아나운서. 요즘은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데 나답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에서 모셨습니다. 신은경 전 KBS 아나운서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반갑습니다. 아니 언제적 뉴스예요? 아니 근데 요즘 저도 가끔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걸 보면은 그때 네. 9시 뉴스 하실 때나 요즘 어딘가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나 말투며 목소리며 하나도 변하지 않으셔서. 근데 뉴스가 옛날 뉴스라서 그런지 조금 좀 톤이 너무 높고 네. 조금 촌스럽고. 그거는 본인만 아시는 걸 것 같고. 아니, 오늘 저는 네. 이 자리에 선배님이 오히려 앉아 계셔야 할 것 같은. 네. 여전히 현역 같은 모습으로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라고 호칭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워낙 또 저는 이제 당연히 대선배시니까 선배님이라고 부르지만 뭐 청소년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고 뭐 이제는 책도 쓰시는 작가시고 그래서 네. 편하신 호칭으로 제가 오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섞어서 그냥 네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1981년에 KBS에 입사하셨잖아요. 그쵸. 제가 네. 97년에 입사를 했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97년. 한참 선배시고 제가 이미 입사했을 때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셨더라고요. 그렇게 늦게 하셨어요? 저는 뭐 워낙 우리 윤아 아나운서가 방송을 잘 하시니까 네. 더 연차가 더 드신 줄 알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벌써 세월이 이제 30년 그렇죠. 네, KBS 네. 저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국 유학 가느라고 떠났을 때가 92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조금 있다가 94년에 와서 퇴사를 했거든요. 예. 박사학위 마치느라고.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11년 동안 앵커 하시면서 네. 너무나 인기도 많으셨고 회사에서는 계속 붙잡 의뢰했을 텐데 왜 박차고 나가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공부는 하고 싶었고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 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가장 좋을 때였었어요. 이제 단독 앵커가 돼가지고 여성이 혼자서 뉴스 한다 그럴 때인데 누가 나오라고 꼬셨습니까? 뭐 프리랜서 하라고? 아니요.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저는 프리랜서를 할 생각이 없었고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때가 언제냐. 박수 칠 때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공부 시작하면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공부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시 방송을 한다면 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혹은 또 뭐 교단에 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지금이 때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났죠. 떠나서 일단 시작하고 2년을 석사 한 1년 하고 박사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또 퇴사를 했어요. 아니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싶을 텐데 저도 네. 그렇고 근데 그 용기도 부족하고 사실 실행력도 부족해서 아마 말만 그렇게 떠올리고 있는데 정말 박수 칠 때 떠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한 뭐 부담이나 걱정 그런 건 없으셨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그때 기회도 있었고 영국 문화원에서 보내주시는 그런 기회가 네. 있어서 갔고 또 방송은 한 11년 했으니까 좀 지쳐 있었기도 했고 저도요. 저는 네. 약간 아직 배고픈데.
이건 너무 욕심인가? 방송이요? 욕심이 큰 건가요, 제가? 저도 아마 그때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여하튼 근데 지금 돌아보아서 생각하면 하기를 잘한 것 같다, 공부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대학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했거나 또 그 다른 일들을 재밌게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러니까 참 그 후배들 입장에서는 그 따라가고 싶은 길을 걸으신 선배님이시고 다양한 또 직군을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는 선배님도 이렇게 방송하실 때 여전히 떨리세요? 그럼요. 지금은 더 떨려요. 제가 아니 너무나 익숙한 스튜디오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 진행자로서 할 때는 그때도 물론 언제나 떨고 하지만 이 자리는 또 더 떨리거든요. 지금. 근데 예전에 한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방송을 하다가 어느 날 안 떨리면은 마이크를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떨림이 뭐 무섭고 두렵고의 떨림이 아니라 경외감, 존경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소중하고 또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 자리인가를 안다면 그게 떨림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떨림을 좀 설렘이란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어젯밤에 얼마나 설렜는데요. 아 진짜요? 선배님 뵙는다고. 저는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오늘 그 얘기들을 다 풀어주셔야 할 텐데 오늘 뭐 지금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현정님께서 어머어머 안녕하세요. 저 국민학교 때 뉴스에서 항상 보던 신은경 아나운서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장영수님 목소리가 은쟁반에 옷 구르는 소리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아주 맑고 곱네요 하셨고요. 2919님 신은경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항상 점잖고 품위 있는 모습에 닮고 싶은 롤모델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 건강하세요 하고 응원 메시지 주셨고요. 4923님 1958년생이 맞나요 하셨는데 이거 나이 밝혀도 되는 겁니까? 동안 비결부터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동안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보여요? 저는 주름이 잘 보이는데. 아니 저는 정말 다시 말씀드린 1958년생인지 몰랐어요. 오늘 괜히 나왔네. 요즘도 뭐 길 가다 보면은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와 동시대인이신 분들, 제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막 소스라치게 놀라시기는 해요. 내 평생에 신은경 얼굴 보았다.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얼굴로 보시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모르셔요. 특히 이제 청년들은 뭐 제가 얼굴을 들이밀어도 누구십니까? 하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1년 동안 정말 KBS 9시 뉴스가 제일 시청률이 많이 나올 때 뉴스를 하셨고 네, 맞아요. 그때만 해도 전 국민이 9시 뉴스 앵커가 누구였는지는 뭐 이름부터 얼굴까지 다 알던 시대였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여쭈어보면은 요즘 후배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서운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방송을 많이 해도 나를 알아보는 요즘은 다 매체가 또 유튜브나 그런 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 후배들한테 뭐라고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우선 뭐 제 얘기를 우선 하자면 그때는 진짜 채널이 적었기 때문에 전부 다 정말 거의 전 국민이 보셨잖아요. 산골 이런데 뭐 시청률이 뭐 50% 이상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모두 다 9번만 나오는 데가 많았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제 인생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기억하고 싶은 화양 연화였지만 지금은 또 지금대로 굉장히 뭐랄까 파워풀한 매체잖아요. 여러 가지에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고 뭐 중요한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 또 유튜브도 하시고 같이 KBS에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는 뭐 요새 후배님들이 더 부러운데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물론이죠. 네. 그리고 이게 뭐 한 3, 4년, 5, 6년에 결론을 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해주시는 말씀이죠. 네. 지금 그러면은 97년이면 30년 근데 하셨구나. 올해 꼭 연말이면 이제 만 30년 네. 되는 거라서 오래 이제- 하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의 맛을 좀 아시겠네요. 그래도 늘 두렵긴 해요. 네. 사실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앵커는 쉽지 않았을 듯한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어떤 늘 점들이 가장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그러다가 돌이켜보면 화양연화라고 하셨지만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참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 네, 항상 보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동 앵커의 이제 서브 앵커로 하다가 한 5년쯤 지나서 주말 뉴스를 단독 앵커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주말에 이제 숙직하시는 분이 돌아가면서 툴툴대면서 하는 그 시간인데 제가 혼자서 안녕하십니까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전국에서 미디어에서 어떻게 여성이 안녕하십니까부터 하느냐. 이래서 굉장히 많이 관심도 가져주셨고 여자가 그렇게 시작부터 해도 되느냐.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니까요. 지금으로서는 네. 사실 상상하지 네. 못할 일인데. 그래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취재를 다 왔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 일본에서도 그러지 못했던 모양이죠. 그때는 그랬나 봐요. 참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떠나셨는데 11년 이제 9시 뉴스 앵커를 하고 네. 만약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그 선택을 아마 그랬을 있을까요? 것 같기는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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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돈 많은 사람은 별로 안 부러운데요. 네. 공부 많이 한 사람 괜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런지 늘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좀 채우려고 노력은 했죠. 네. 그거는 신은경 아나운서님의 어떤 욕심인가요? 아니면 호기심인가요? 저 개인에 대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루려고 네. 하셨던 바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려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도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저는 근데 이제 학교 다니고 학위를 받고 좀 더 많은 걸 알고 네. 그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방송을 더 잘할 수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좀 더 폭넓은 방송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학이라는 무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친다든가 그게 그냥 좋아 보였던 거예요. 저 개인으로는. 네. 그래서 누구를 비교해서 누구처럼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게 좋아서 계속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가니까 마치 앞에 유리창이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센 바람을 맞으면서 막 달렸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뒤로 후배들은 이제 조금 더 앞에 선례가 있으니까 네. 편안하게 대학원도 가고 휴직하고 유학도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보면 보람 있죠. 되돌아보면은. 그럼 정말 후배들 네. 특히 이제 여성 방송인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좀 선례를 남겨주신 거네요. 뭐 제가 따로 코치를 했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런 일은 뭐 그렇게 의도하지 많지는 않으셨다고 않아도 하더라도. 예, 지난번에 저 선배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할 선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후배들이 아마 신은경 선배님을 존경하고 또 따르는 게 아닐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우동님께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신앵커님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가 봐요. 여기 나와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0502님 어릴 적 아버지 옆에서 뉴스 보면서 아버지께서 늘 얘기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하셨고요. 1335님 저랑 동갑인데 왜 저는 늙었는데 신은경님은 안 늙어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모신 이유는 최근에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는 또 네.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듦에 대한 네. 책을 내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제 본인의 나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끼셨습니까? 솔직히 그런 날이 없을 줄 알았죠. 이 책은 그러니까 제가 한 13년 전에 어떤 그 백세 신문이라는 시니어 전문 신문에서 저한테 원고 청탁을 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50대 중반이었거든요.
아니 젊은 나에게 무슨 시니어 신문에서 글을 써달라고 하나 하면서 아주 건방진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일반적인 뭐 나이듦이나 건강이나 뭐 그런데 글을 쓰다가 어느새 보니까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2018년에 한 번 묶어서 책을 한 번 냈고 또 이번에 또 그 이후에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는 11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그동안 많이 내셨더라고요. 92년부터 책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예. 뉴스 하다가 영국으로 떠날 때 그때부터 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가지 책이죠. 9시 뉴스에 대한 책, 또 FM 음악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 아니면 썼던 글 이런 거 모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요리 책도 내고요. 네. 뭐 별의별 책이 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재능도 뛰어나시지만은 또 글을 쓰는 그 재능도 또 타고나셨나 봐요. 고등학교 때는 문예반이었는데 아. 재능은 별로 없었지만 글을 쓰고 싶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이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루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동력이 이제 11권의 책으로 또 나타나게 된 거군요. 네. 사실 젊을 때는 좀 나이 먹는다는 게 좀 막연하게 두렵고 싫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드린 질문도 나이 드니까 어떤 점들이 그렇게 좋으세요 했더니 좋은 점들이 뭐 이만큼이나 나오더라고요. 미리 여쭤보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 거기 정말 궁금해요. 뭐라 그러니까 그러세요? 나이 들어서 화를 좀 덜 내서 좋다. 네. 뭐 오히려 기억력이 나빠져서 안 좋은 일들 금방금방 잊을 수 있어서 좋다. 맞아.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여기저기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거 너무 슬프게 받아들일 건 아니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제 내가 무슨 열심히 돈을 번들 무슨 백만장자가 되겠어? 자식을 아무리 지금 잘 키워본다 한들 걔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거고, 또 제가 무슨 세상에 이름을 날릴 만큼 그렇게 또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큰 욕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없다는 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자기의 그 그릇, 자기의 분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평안을 누리고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자기와 평화로워지셨다. 네. 네. 이제는 정말 100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00세 시대가 정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아무리 50대 60대라 그래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중간에 뭐 포기해야 할 것도 없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네. 50대 60대에게 좀 가장 먼저 해보라고 권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50대 중반에 이제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60쯤 되면 어찌 해야 될까.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준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노년 혹은 나이듦에 대한 준비가 60이면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50대부터는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거는 한 40대부터 그러니까 뭘 준비해요? 뭐든지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개인이 60쯤 넘었을 때 나는 새로운 인생을 무엇을 하면서 시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하프타임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 겪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축구 경기 같아서 이제 전반과 후반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간 하프타임에 물 마시고 전략 세우듯이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돌아보고요. 네. 두 번째, 후반전 인생은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이제 자기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거고, 두 번째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 그 질문은 말하자면 뭐 사명,
이런 거거든요.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게 무슨 대단한 사명을 뭐 역사를 바꿀 만한 사명 아니어도 그런 거를 깨닫고 나서 나는 후반전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거를 글로 표현해 보는 거죠. 그게 뭐 하루에 되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어떻게 참 공교롭게도 50쯤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고 썼는데 좀 더 젊은 시절에 하신다면 후반전 인생을 더 멋있게 살 수도 있고 그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계속 인생의 전반만 갈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네. 것 같아요. 근데 50이 넘고 나니까 약간 그 생각이 훅 바뀌면서 네. 약간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네. 하고 약간 방황하기도 약간 사춘기가 다시 온 것처럼. 윤 아나운서 같은 분도 두려움과 방황이 있다 네. 그러면은 청취자분들이 많이 안심을 하시겠는데요. 아니 저는 정말 요즘 시기가 네.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딱 좋으신 나이세요. 그래서 한 20일 혹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을 두시고요. 진짜 저는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뭘 나는 할까요? 누구인지 뭘 하면 좋을까요? 그거 하프타임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네. 나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후반전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근데 이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뭘 보냐면 나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가정 상태, 나의 사회적인 위치,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나의 건강 이런 거를 다 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좁혀져 와요. 저는 그때 보니까 저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저도 막상 돌이키면은 그럴 것 예, 같아요. 오로지 입만 살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 내가 말이라는 거, 입으로 하는 거 이거가 나의 인생 메시지로구나. 네. 그래서 이 말하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이 후반전에 내가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이 말의 중요성을. 그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방송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툴을 3개로 잡았어요. 대상은 뭐 청년, 청소년, 여성들, 직장인들 누구라도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것에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그분의 삶이 변화되게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정말 제 인생 사명서를 썼어요. 네. 그래서 그때가 2012년인데 거의 그 이후에 한 10여 년을 그거에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거든요. 네. 약간 좀 부담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제가 3가지 강연, 방송, 집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뭐가 오잖아요. 네. 이건 내 인생과는 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럼 그거는 아주 편안하게 노를 할 수 있죠. 내가 좀 이 네. 분야를 좁혀놓으면은 네. 확실하게 내가 그걸 만들어놓으면. 네, 그게 꼭 좁다고 않아야도요. 그 목표가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해도 제가 어떤 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개인적으로 나눠도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 오늘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쓰신 책을 보다 보니까 좀 비교를 좀 하지 말아라.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여행 다니고 이렇게. 근데 사실 특히 이 우리 사회라는 게 네. 남과의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네. 어떻게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SNS라는 게 참 용물이죠. 근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기 괜찮고 내 가정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남이 잘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뭐 좋은 데 가서 뭐 먹었다 그러면 저기 어디야? 나도 가고 싶어. 저기 여행지 어디야? 저기 알아두자. 다음번에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재정 상태가 어렵다.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프다.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남들이 그렇게 잘하고 다니는 게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누구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힘든 일이 참 많잖아요. 네. 방법은 SNS를 끊어야죠.
우리 선배님도 SNS 하시잖아. 그런데 잠시 멈추는 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사진을 올리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걸 왜 하는지를 알면은 그렇게 비교하고 힘들어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도 돌아서서 나 아파, 나 돈 없어 이런 건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건 가리고 자랑만 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면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나의 속도라는 게 어디에 맞춰져야 할까요? 버거움은 내 속도가 아니죠. 네. 이제 우스운 말인데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방송국에서 저 생활하는 걸 보셨다가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네. 신은경은 뛰어도 먼지가 안 나.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막 제 나름대로 막 뛴다고 하는데도 먼지를 안 일으키게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가는 사람 스타일인 거죠. 그런데 굉장히 품격 있게 움직이셨나 좋다는 보다. 뜻은 꼭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교해서 어떤 분은 걸어가도 시끄러운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격인데 네. 그게 자기의 그 속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코로나 때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오고 가는 게 적고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조금 한숨이 쉬어지고 좀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나한테 많다. 음. 모임 같은데 많이 줄어들고 이러니까요. 네, 네. 그때 오히려 정신을 좀 차리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불편한 건 또 버리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 버릴 거 참 많죠. 뭐 원망, 불평, 뭐 누구에 대한 미움, 뭐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 평생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선은 물질적인 것부터 버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한 5년 전에 이사를 했어요. 서울 시내에서 살다가 이렇게 여기 근교로 그러니까 이 집의 그 공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로 간 거예요. 네. 버릴 게 많겠네. 반으로 줄어들면 물건을 얼마나 버려야 되는지 아세요? 반? 아니요. 엄청나게 버려야죠. 네, 엄청나게. 그동안 3분의 2, 이고 지고 살다. 5분의 4 네. 이상. 그러니까 뭐 큰 가구들은 들어갈 데가 정말 없고요. 냉장고도 다 겨우 하나 남기고 뭐 모두 다 버린다 생각하면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정신적인 아주 정말 그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쉽지가 않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무척 편해졌고요. 옷도 이렇게 몇 가지만 있으면 오히려 입기가 편해요. 뭐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리고 그 뭐 장식도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 저 붙박이장 안에 이렇게 열면은 거기 조그만 거울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데다가 뭐 목걸이, 귀걸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뭐 립스틱도 여러 가지 있는 거 그냥 한 대 다 모아서 이렇게 통에다 넣어놓고 네. 거기다가 제가 써놨어요. 지금 이 립스틱이 가장 나에게 잘 맞는 색깔. 지금이 가장 젊은 날. 뭐 이렇게 하면서 경문을 써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위대한 일이란 사소한 일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다. 사소한 일을 매일 실천해서 그것이 꾸준히 쌓이면 위대해진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던데. 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뭐를 하라고 네.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뭐 우리가 뭐 세상을 바꾸는 일을 그렇게 대단하게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하고 싶으면은 매일 조금씩
계속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도는 여러 가지 해봤고 뭐 외국의 책에도 무슨 아토믹 헤빗 그래서 작은 습관들 그것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룬다 해서 저는 한 3, 4년부터 몇 가지 매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그냥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1, 2, 3, 4, 5, 6 하듯이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3페이지 글을 써요. 3페이지씩이나요? 네, 그게 이제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보고 알게 된 건데요. 아침에 글을 쓰면은 그 깨끗한 우리 마음에 그 영감을 받는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빠른 시간에 20분 정도로 빨리 써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꿈 얘기든지 오늘의 할 일이든지 그런 걸 이제 쓰고 그래서 지금은 한 1300일째 쓰고 있고요. 네. 놀랍게도 대단하신데요. 1300일을 매일 3페이지를 네, 쓰신다는 건.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게 500일쯤 썼을 때 작년 재작년에 이제 필사책을 하나 내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네. 그 책을 하나 냈고 작년에 700일쯤 됐을 때 또 책이 하나 나왔고 필사책 그리고 올해 1000일을 넘기었을 즈음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뭐 꼭 이렇게 뭐가 있다라기보단 어. 근데 그런 그 열매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외국어를 배워보려고 네. 재미로 완전 재미로 그 앱을 다운받아서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1111일을 넘겼습니다. 불어를 해요. 불어.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매일매일 조그만 일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1000일이 되고 2000일이 됐을 때는 네. 새로운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네. 아, 이거 얘기는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 이제 후반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60세부터 이제 뭐 100살까지 사는 인생이니까 60세부터도 사실 늦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골든 에이지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이 시기를 황금기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60세부터 90세?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젊었을 때는 좀 불안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꿈도 크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조급해서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속도가 중요했고 성공이 중요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름이 많이 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방향이 중요하고요. 네. 또 그 가는 길에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조금 속도를 늦추고 의미나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멋있고 깊이 있고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유 내 좋은 시절은 다 갔어라고 분명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연령을 떠나서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 우리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설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그런 말을 입에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친구 중 하나가 무슨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랬더니 아 이제 내 운이 다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그런 말을 왜 할까? 설사 그런 느낌이 들어도 앞으로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절망한 그 일이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입에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자기예요. 내 귀로 듣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적인 말, 좋은 말을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말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난 잘할 거야. 내 인생 너무 멋져. 거울을 보고도 아유 이만하면 괜찮네.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신은경 아나운서는 어떤 모습 이고 싶으세요? 끔찍해. 10년 그때 살아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정말 소박하게 내 힘으로 걸어서 가고 싶은 곳 가고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네. 네, 그때도 뭐 이렇게 책도 쓰고 책 얘기도 하고 우리 유나 아나운서님
60년 늙은 모습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또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